네,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장중이긴 하지만 5,000피에 한때 도달했습니다. 상승 동력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산정된 게 1980년이었습니다. 지수 당시에 이제 100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46년 만에 지수 오늘 장중 5,019, 5,000선을 찍었는데요. 네. 46년 만에 50배 이상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제 코스피 이제 5,000 돌파의 세 가지 이제 핵심 동력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첫 번째가 슈퍼 사이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 실적의 압도적인 개선 기대감이고요. 두 번째가 상법 개정안과 같은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녹아 있고, 세 번째가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입니다. 이른바 이제 포모로 인해서 증시 대기 자금이 역대 최고를 좀 기록할 정도로 이 세 가지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전 세계 주요국 지수 가운데 가장 상승률이 높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지난해 코스피가 75.6% 압도적으로 전 세계 주요 주식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고요. 올해도 올해 들어서 하루 제외하고는 매일 올랐습니다. 지금 지수 상승률을 보니까 지금 한 달이 채 지나게 되지 않아서 코스피는 17% 넘게 추가 상승해 있고요. 세계 주요국 증시 가운데는 트리기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경쟁국인 대만도 한 9% 정도 오름세를 그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제 한국 증시가 많이 오르고 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 이제 상법 개정안 1차, 2차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3차를 통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추진하다 보니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하나가 지금 글로벌 AI 열풍의 가장 큰 수혜국이 어디냐? 한국과 대만입니다. 특히나 이제 HBM의 거의 독점적 지위망이 이제 재평가되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억눌러왔던 AI 반도체라는 강력한 실적과 정부의 개혁 의지, 여기다 이제 유동성이라는 재정까지 뒷받침되니까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요즘 장세를 수남의 장세라고도 말하던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마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코스피 5,000 시대니까 돈 벌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드문 이유가 바로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지난해에는 계속해서 상반기 동안 조선, 방산, 원전주가, 하반기부터는 이제 반도체주가 랠리를 주도했는데 올해 하반기에도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가 계속해서 랠리를 주도했고,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으면 바로 조선, 방산업종, 여기에다가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 업종까지도 인공지능 관련 로봇주까지도 테마주를 형성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테마주가 형성이 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수가 조정받더라도 차익 시험물이 나와도 다른 업종으로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이러다 보니까 오르는 종목만, K자형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실적과 테마가 있는 업종만 선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모든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일부 대형주로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피지컬 AI가 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챗GPT 등장으로 인해서 2D 추론형 AI로 인해서 대화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컴퓨터에서 나와서 3D 형태로 이 인공지능이 공장,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봇과 결합을 하게 되면 더 큰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현대차인데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번 라스베가스 가전쇼에서 인공지능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였는데, 네. 이게 지금 최고의 로봇상을 이제 받은 이후에 주가가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공장 자동화 기계는 이제 위험한 작업만 반복해 왔다면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걸 구현할 수 있는 데가 현대차나 지금 테슬라 정도로 이제 지금 꼽히다 보니까 지금 올해 초만 하더라도 현대차의 주가가 30만 원을 밑돌았는데요. 오늘 52만 9천 원입니다. 올해만 70%, 거의 80% 가까이 올라서 시가총액 100조 원을 달성하면서 6년 만에 시가총액 3위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시가총액이 많이 달라지면서 재계 지형도도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이제 5,000 시대, 사실은 지수가 많이 오른 건 지난해부터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3년 전과 지금 시가총액 순위를 좀 비교하게 되면 1위는 변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HBM 수혜를 입으면서 지금 시가총액 1,000조 원을 찍기도 했는데요. 네. 압도적인 1위를 보여주고 있고, 2위가
2023년 3위였던 SK 하이닉스가 인공지능 반도체 칩 수익률이 이제 극대화되다 보니까 시가총액 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3위. 그리고 2위였던 LG 에너지 엔솔은 이 2차 전지는 캐즘으로 인해서 전기차 지금 배터리 부분은 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4위까지 좀 밀려 있는 상황이고 3위가 이제 현대자동차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주목해봐야 만한 게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아마 조선 방산 추출 호조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수십 단계나 올라온 측면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당시만 하더라도 주도주가 뭐였느냐? 이른바 네이버, 카카오. 이른바 이제 언택트 관련 플랫폼 기업들 일부 바이오 종목이었는데 3년 지나는 사이에 글로벌 확장성 검증받는 사이에 순위가 다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가 이렇게 불장인데 이른바 개미들은 웃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앞서서 제가 K자 양극화 현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 투자자 가운데 절반 정도는 아직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수 상승을 했던 이제 이 반도체주 그리고 자동차주 이런 주식에 이제 상승세에 올라탔다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중주 특히나 코스닥 관련 이제 대중주라고 하는 2차 전지 바이오주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장에서는 좀 손해를 보고 있고 네. 또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 특성이 다시 박스피로 좀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지수 하락에 투자하는 인버스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이제 하락세에 이제 베팅을 하다 보니까 지수가 5천이지만 정작 내 호주머니는 좀 나만 좀 풍족하지 못한 내 계좌만 그대로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역시 관심은 앞으로의 전망이겠죠. 저희 뉴스라인 W에 출연한 한 전문가는 이 코스피가 올해 중반까지 5,500에서 6,00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난해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 증권사 전망이 거의 다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켠에서는 전망을 하라 그랬더니 중계를 하고 있다. 오른 지수를 보고 나중에 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그건 비단 국내 증권사만이 아니라 외국계도 비슷합니다. 외국 거는 더욱더 장밋빛인데요. JP모건과 맥쿼리 증권사의 경우에는 셈 박자가 맞아뜬다면 지금 기업 실적, 유동성, 정부 정책, 밸류에이션이 맞아떨어진다면 최고 지수는 6,000선까지 현재 지수대에서 20%가량 추가 상승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세입니다. 천정을 예견하는 것보다도 이런 유동성 장세는 자주 매매하는 것보다도 조정은 짧고 상승장은 굉장히 길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증권사들이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상단은 좀 열어두되 다만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네. 언제라도 기술적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둔 그런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증시의 곡선을 좌우할 변수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리스크라고 보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관세를 무기로 유럽연합과 이제 전쟁을 벌이겠다, 휴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품목별 관세, 반도체 관세를 두고 한국과 대만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연방대법원에 상호 관세에 대한 이제 이 조금 위법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플랜 B를 가지고 전 세계 관세로 또 카드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리스크를 주목해봐야 되고 네. 또 하나가 실적인데 그동안은 기대감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반도체나 이제 이 피지컬 AI들이 올해 실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이제 이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가 정책 신뢰도입니다. 아직 이제 밸류에이션 기대감으로 해서 시대가 많이 올랐지만 지배 구조가 정말 개선되는지 제도 변화가 나타나야지만이 좀 더 많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외에도 환율이라든가 네. 금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변수를 좀 지켜보면서 지금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